표정을 짓지 않아도 좀 가까이서 보면 자글자글해 보이는 주름들이 있어요. 잔주름이라고 하거든요. 이 잔주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사실 피부가 팽팽하게 펴지는 효과도 있고요, 모공도 수축되는 효과가 있어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피부 관리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려 보이고 싶고 이뻐 보이고 싶어서 이런 이유가 가장 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환자분들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40, 50대 분들께서 많이 방문하시는데요, 항상 동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세요. 못해도 한 열에 7, 8분은 동안이 되고 싶다, 좀 더 어려 보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원장님이 딱 보셨을 때 이 부분 시술 받으면 조금 더 젊어질 것 같다, 이런 경우도 있었겠네요. 솔직히 있습니다. 솔직히 기미 치료할 때도 이 부분 하시면 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있죠?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대체 동안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뭐 항상 말하지만 원장님 같은 피부가 저도 실제로 동안이라는 얘기를 좀 듣긴 하는데요, 일단 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리다는 거잖아요. 어린 얼굴. 그러면 사람들은 왜 자꾸 동안, 어린 얼굴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될까요? 라는 걸 생각해보면, 형님 아기 보신 적 있죠? 당연히. 있죠. 예, 아기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뭐 귀엽고 사랑스럽고. 사실 아기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인종과 관계없이 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동안이라는 것, 즉 아기들은 누구나 봐도 예쁜 미적 요소를 다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제가 정도 말씀드리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동안이라는 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의 윤곽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굴곡진 게 크게 없고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주름이 없는 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안 시술을 받기 전에는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시면 사실상 병원이나 관리하는 곳에서 돈만 버리고 시간만 버릴 수 있거든요. 어떤 포인트가 실제로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는지, 그럼 이 포인트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얼굴부터 몸까지 다양한 변화가 생기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나이가 들면 변화하게 되는 3가지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 주변이에요. 눈 주변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도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은요, 해부학적 구조상으로 굉장히 피부가 얇고 섬세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엘라스틴과 콜라겐이 빠지면서 쉽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데요, 그 중에 좀 아쉬운 변화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눈가 주름이에요. 우리 PD님처럼 이제 잘 웃는 상 이렇게 잘 웃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눈가 주름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잘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눈꺼풀 처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꺼풀은요, 이것을 잡아주는 인대들이 많은데요, 아쉽게도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빠지게 되면서 이것을 지지해주는 지지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변화는 뭐냐면요, 바로 지방의 변화입니다. 지방은요, 크게 2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지방이 이제 주목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눈 밑 지방이 이동하게 되면서 지방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보시면 이게 애교살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통통하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위에 있는 지방이 빠지면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눈 밑 지방이 전체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좀 약간 퀭해 보이는 느낌? 이런 변화들이 눈가 주변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특히나 사람을 볼 때 먼저 보는 부위가 어딜까요? 눈. 맞습니다. 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의외로 노안으로 들어 보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팔자 주름이란 건데요, 팔자 라인을 앞에를 지지하게 되는 게 이렇게 광대 부분이거든요. 앞광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콜라겐과 엘라스틴 또는 지방의 이동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나 앞광대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에도 앞광대에 좀 볼륨이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팔자 주름이 빨리 생깁니다. 왜냐하면 앞광대가 좀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지방이 조금 더 풍부하다는 의미고요, 이것을 잡아주는 인대들이 힘이 쳐지면서 계속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확장이 되게 되면 턱선 아래까지 주름이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마리오네트 주름이라 하고요, 이런 요 아래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면 이런 별명도 있더라고요. 이제 칠면조목이라고 해서, 약간 칠면조 보면 이렇게 주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칠면조 주름이라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 우리 피부 구조도, 이거 저희 영상 꽤 보신 분들 몇 번 등장하셨는 거 아실 거예요. 여기서 가장 얕은 층에 있는 걸 표피층이라고 하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거를 진피층이라 합니다. 아래쪽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게 요 진피층이 되거든요. 이 진피층에서 노화가 지속되면 이 밀도가 떨어지게 돼요. 밀도가 떨어지면 힘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아래쪽에 지방, 얘는 근육층의 바로 위에 있어요. 근데 이 지방은 한 면으로 쌓여 있지 않고 여러 면에서 주머니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건 남게 되고 아래쪽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팔자주름에 관한 것은 지난 영상에 저희가 자세하게 다뤘거든요. 이것은 꼭 한번 제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이마입니다. 사실 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좀 20대 중반부터 이마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이마 지금 보시면 주름 거의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아예 안 보입니다. 이거 사실 좀 치료를 해서 그랬던 거고요. 사실 20대 때도 거울을 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세 줄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아니 내가 20대인데 이렇게 주름이 생기나? 아니 나도 나이가 드는구나, 제가 사실 인지를 했었거든요. 뭐 추석이나 설날 명절 되잖아요. 실제로 중년의 남성분들께서 혼자 오세요. 이제 뭐 젊은 남성분들은 혼자서 그냥 잘 오시거든요. 피부과 이제 많이 알려져서. 그런데 중년 남성분들은 혼자 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병원에 오시게 됐어요? 이렇게 물으시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명절에 자녀분들도 좀 찾아오는데 주름이 깊어지다 보니까 좀 아버지로서의 좀 약간 든든함? 이런 것들이 조금 적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본론으로 가자면, 이마 같은 경우에도 피부가 얇기 때문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잘 빠지게 됩니다. 특히나 저처럼 눈을 크게 위로 뜨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마 주름을 자주 사용하게 돼요. 지금 제가 보톡스를 해서 눈을 크게 뜨는 게 잘 안 됐는데, 눈을 크게 뜨면 이마 주름이 잘 접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골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게 하는 포인트 세 가지 요약하자면, 눈가, 팔자주름, 이마주름,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지금보다 5살에서 10살 동안으로 보이기 위한 세 가지 추천 시술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뭐 받고 그다음에 제가 실제로 치료해드리는 것 위주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보톡스 및 스킨 보톡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저도 이마 주름 고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입문했던 게 바로 이마 보톡스입니다. 사실 보톡스 같은 경우는 주름을 없애진 못해요. 하지만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마 이쪽에 주름 보톡스를 꾸준히 받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스킨 보톡스예요. 표정을 짓지 않아도 좀 가까이서 보면 조금 자글자글해 보이는 주름들이 있어요. 잔주름이라고 하거든요. 이 잔주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사실 스킨 보톡스입니다. 우리가 스킨 보톡스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피부가 팽팽하게 펴지는 효과도 있고요, 모공도 수축되는 효과가 있어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리프팅 시술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시는 분들은 종류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모드 리프팅이라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팔자주름이 계속 지방에 쌓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곳을 좀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콜라겐을 재생을 해서 피부가 리프팅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인모드 리프팅의 한계는 뭐냐면 깊은 층까지 잡아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쪽에 있는 유지인대를 끌어당길 수 있는 앵코 3D 리프팅이라는 걸 저는 권유드리고 있고요, 하고 나서 즉시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피부가 좀 찰싹 달라붙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장님은 하고 계신가요? 사실 했습니다. 사실 좀 여기 아래쪽에 이중턱이 좀 고민이었어서 좀 받았습니다. 원장님 혼자 좋은 거 다 하시네요. 네, 세 번째는 필러 시술인데요. 필러 같은 경우에는 수분 물질을 부족한 볼륨에 채워 넣는 겁니다. 특히나 뭐 저희 어머니 나이 때 60대이신 분들,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모분들도 제가 최근에 뵈니까 옆볼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광대역의 뼈 쪽에는 뼈니까 계속 잡아주잖아요. 근데 특히나 옆볼, 앞볼 이런 분들이 지방이 계속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나 나이를 들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볼륨을 채우는 필러를 하시게 되면 꽤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마 주름이나 눈가 주름, 팔자 실선 주름 같은 경우에는 볼륨 필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얇게 채우는 잔주름 필러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필러는 사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유불급입니다.
과하게 채우는 것보다는 70%나 80% 정도 채우는 선으로 저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병원 가면은 진료나 시술은 원장님들이 해주시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제 저는 7, 80%만 필러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좋을까요?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과 상담을 하실 때 저는 좀 과한 것은 부담스럽다,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면 어떤 말인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원장님 근데 역시 뭐니 해도 홈케어로 관리하면서 병원에 오는 일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요. 괜찮으시죠 원장님? 병원 안 와도 괜찮죠? 조금은 네. 네. 그러면은 각 부위별 홈케어 관리법도 있을까요 원장님? 당연히 있죠. 사실 뭐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격하게 살을 뺀다거나 살을 찌우시라는 걸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이 찌면요 몸뿐만 아니라 얼굴에도 급격하게 지방이 불어나고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무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탄성이 있거든요. 막을 수 있는 콜라겐도 탄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갑자기 빠지게 되면 이 탄성도 굉장히 빠질 수 있거든요. 물론 옆볼 빠지는 거와 앞볼 빠지는 거는 체중을 관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빠지는 지방의 소실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리자면 꼼꼼한 보습과 자외선 차단입니다. 촉촉하게 피부 보습을 유지하고 자외선에 의한 콜라겐 파괴를 예방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세한 영상은 이전 영상에도 많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는요, 충분한 숙면인데요. 특히나 피부가 안 좋을 때 저는 늘 빠지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잠은 잘 주무세요? 잠을 시작하는 시간은 언제이신가요? 보통은 밤 11시부터 해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수면 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부를 회복하는 좋은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이렇게 나오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또 현장에서 말씀드리면 아니 저 어른인데 지금도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호르몬을 꼭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간혹 직업 중에 수면 패턴이 불규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사실 우리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수면 시간이라도 최소한 7, 8시간을 취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그게 힘들다면 쪼개서라도 꼭 숙면을 취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동안 또는 노안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눈가, 이가주름, 이마주름 이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안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굴곡진 부분이 없고 주름이 없는 아기 같은 피부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홈케어로도 충분히 동안을 유지할 수 있으니 꼭 실천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동안 시술에 대해서 또는 노안이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병원에 하루에 평균 200명 정도 오신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동안 시술을 위해서 사람들이 좀 이런 걸 많이 찾는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단연코 이제 리프팅 시술인 것 같습니다. 그럼 리프팅은 뭐 횟수나 이런 게 어떻게 돼야지 호전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원장님? 리프팅 시술은 칼을 대고 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3회 정도는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많이 찾는 건 리프팅이고 3회 이상 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